이제 원서 작성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원서 접수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공통적인 서류가 있어요. 1번 입학 원서인데요. 사실 입학 원서는 그 원서를 여러분 원서를 일단 100% 다 인터넷으로만 작성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가 나오는데 그거를 사실 출력할 일은 없고요. 2번을 보시면 여기부터 서류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4년제를 다니는 학생은 2학년 수료 증명서 또는 수료 예정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4년제가 아니고 전문대 졸업한 학생은 또는 학점은행제 이수한 학생, 그 다음에 4년제 졸업 예정자는 학위 수여 증명서, 졸업 증명서, 예정인 학생은 예정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나오면 당연히 편입을 할 수가 없고 아마 여러분들 다 발급이 될 건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예정 증명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뒤에 가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서류 필요한 거 1번 이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성적증명서도 2학년을 마친 학생은 그냥 4학기 이상의 성적표가 나오지만 지금 2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은 예정증명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적증명서도 그냥 성적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가 이제 발급을 하면 여러분이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일단은 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일단 학교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는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받는다. 그런데 학교가 뭐 다 근처면 상관이 없는데 엄청 멀 수 있잖아요. 지방대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청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여기 2층으로 1층 나가서 절로 쭉 걸어가면 주민센터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서류만 간단하게 작성을 하면 내가 졸업한 학교에 이제 서류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장당 100원인가 200원 수수료를 내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가까우면 1번으로 뽑으면 되지만 보통 2번이나 3번을 이용해서 이 시간을 좀 아껴서 발급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증명서가 미발급이 될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 보면은 학교마다의 양식이 있어요. 보시면 얘는 중앙대 양식인데 중앙대 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양식인데 이 양식대로 기입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직인을 근데 얘는 좀 불편한 게 학교를 가서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예정 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그냥 발급을 하면 되고 발급이 안 되면 내가 지원하려는 학교의 요강에 나와 있는 이 확인서대로 작성을 하고 저 직인을 날인을 하면 똑같은 자격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부분 학교가 발급이 되는데 간혹 발급이 안 되는 학교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확인해 봤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안 되면은 안 돼 있으면 더 바빠지기 전에 빨리 서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아마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00분위 환산 점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도 모든 학교가 다 표준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또 어떤 학교는 100분위 점수가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냥 네이버에 100분 점수 환산 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발급을 하거나 또는 여기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학생은 주민센터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 아침에 신청을 하면 그 5시 전에 발급이 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출신 대학이 2개 이상인 학생들이 있어요. 뭐 2개, 3개 편입을 했거나 뭘 했거나 뭐 제적을 당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학교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교는 최종 성적 증명서만 요구하는 학교도 있지만 어떤 학교는 모든 내가 다녔던 모든 학교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갖고 계시는 게 원서 쓰는데 바로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일단 정규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발급을 받아도 되지만 학점은행 출신 학생들은 이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혹시 외국대학 출신자들이 있을 텐데 외국대학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협약이 되어 있으면 이 아포스티유 확인서 이게 안 돼 있으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되고요. 이게 굉장히 비싸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까지도 되는데 한두 개만 갖고 있고 제출을 할 때는 사본을 내고 최종 합격하면 원본을 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담임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 UA 어플라이, 진학사 어플라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여기에서 지원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사이트는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쓰던 거랑.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회원 가입을 좀 미리 해 놓으세요. 이 두 가지만 가입을 해 놓으면 다 쓸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접수를 하거나 둘 다 접수를 하거나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편한 걸 쓰시면 되고 회원 가입하시고 이제 대학을 검색을 합니다. 이 대학 검색은 그냥 창에 쳐도 되지만 편입학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접수가 시작이 되면 거기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원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원서 쓰는 거는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항상 첫 페이지에 대학의 유의사항이 꼭 나와요. 그래서 이 유의사항을 그냥 읽지 않고 확인 누르면 안 되고 일단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안 읽고 나중에 원서를 쓰다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잘 작성해야 될 거는 첫째, 지원해야 될 학과. 한 번 지원하고 결제하면 변경이나 취소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내 학교의 성적. 내가 100분위가 안 나와도 환산한 점수의 100분위를 정확히 써야 된다고. 그 두 가지를 꼭 정확히 쓰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다 사진은 갖고 계시죠? 없는 학생은 사진 지금이라도 찍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많은 질문, 사진에 대한 질문. 흑백 사진 되나요? 흑백 사진은 일단 안 되는데 5년 전에 찍은 사진 되나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제적 사진이라도 그냥 내 얼굴만 제대로 나오는 사진이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옷도 뭐 정장, 교복, 뭐 추리닝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사진만 있으면 되고 그런 서류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요구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아무거나 그냥 올리면 된다. 근데 아무거나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아무거나는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라 뭐 오래된 사진 내 얼굴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다 작성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전형료 결제를 해야 되죠. 이 전형료 결제를 단계에 넘어가면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지원하려는 과가 맞는지. 이게 학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학교는 과의 이름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일 헷갈리는 거는 광운대 법대에 뭐 공법, 사법, 뭐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한 글자씩 틀린 게 많은데 얘가 배치 상담할 때 내가 공법 쓰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집에 가서 아 맞다 나 사법 쓰라고 그랬지 그리고 사법 쓰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전형료를 결제를 하면 돼요. 전형료는 굉장히 비싸요. 최소 7만 원, 8만 원 이거는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 한 8만 원 곱하기 내가 쓰는 학교만큼은 일단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전형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지만 마지막이니까 참고해서 결제 수단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 제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원서는 내가 인터넷으로 이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면 내가 원서를 썼어요. 그런데 다 쓰면 끝이지만 이 서류 제출은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제출하는 학교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학교는 시험 보는 날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원서 접수했고 다음 주 금요일
8일이면은 며칠일까? 12월 9일인가? 8일? 8일까지 내세요. 잘 봐야 될 게 12월 8일까지 내라고 했는데 우체국 소인이라고 있어요. 12월 8일 소인까지 하남이라고 써 있거든. 그러면 12월 8일까지 학교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12월 8일 날 우체국에 내가 가서 내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제출 기한을 잘 여러분이 꼼꼼하게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8일까지 하남이라고 하면 12월 8일까지 학교에 도착하는 기준인데 어떤 학교는 12월 8일 우체국 소인의 하남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12월 8일 날 내가 가서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 얘가 9일에 가던 10일에 가던 상관이 없다는 거야. 도착일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류 기한 안에 서류 제출을 내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격했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봐줄 수도 있지만 봐주는 거는 정말 개인의 영역인 거고 운의 영역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 제출에 대한 것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류의 기준 보면 보통 3개월 이내인데 지금쯤부터 출력을 하시면 돼요. 좀 미리 해놓은 학생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서류를 1월에 내니까 11월, 12월 이때쯤 출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이제 뭐 10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서류의 개수는 10개예요. 근데 이게 돈이 아깝거든? 왜 하나를 뽑아서 복사를 해도 되냐 물어보는 학생인데 절대 복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10개를 다 뽑아야 되는데 10개를 뽑으려면 또 돈이 몇만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말고 그게 진짜 아까우면 동사무소 근처에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출력을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몇 개는 뽑아놓고 내가 원서 쓸 때 바로바로 보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원서 접수 기한 내에 응시자에게 요구, 당일 요구, 뭐 합격자 1단계 합격하고 요구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제출을 하면 되고 이때 어떤 학교는 또 원서를 뽑아서 내라 또는 원서 봉투에 이제 출력용 라벨을 뽑아서 내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뭘까? 컬러로 뽑아야 돼요? 라고 물어봐. 흑백도 전혀 상관없고 그냥 출력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수험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험표도 컬러로 안 뽑아도 되고 그냥 흑백으로 인쇄를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부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뭘까? 원서 접수 완료하고 보니 서류랑 틀리게 입력을 했어요. 밴드톡이 이제 엄청 많이 오는 시기예요. 입학처에서 원본 대조하니 큰 불이익은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입학처에 전화를 일단 원서 접수 기간에 하면 거의 전화 연결이 몇 시간에 한 번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서 접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정인데 지원해도 되나요? 아까 예정지명서 뽑으라고 했죠. 이 추가로 서류 제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보통 학교에서 1월 중순이면 다시 출력을 하면 예정이라는 글자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서류 발급 비용이 아까운데 복사해도 제출해도 되죠? 아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지? 불합격 될 수 있음. 복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기한 놓쳤는데 직접 제출해야 되나요? 대학마다 다름. 이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이것 때문에 실제 떨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과를 바꿀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일단 원서는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원서비가 비싸지만 지원을 많이 하고 봐야 돼.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너 여기 안 쓰니? 저 학교가 여기랑 비슷해서요. 그거는 지금의 문제고 일단 쓰고 나중에 되고서 고민, 되고서 최대한 많이 써라. 많이 쓸수록 내 합격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써야지 마지막 날 최종 추가 날 전화 계속 와요. 그럼 기분도 좋고 다관왕이 되면 학원에서 선물도 많이 주고. 그리고 상향 지원은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를 쓰면은 좀 적당히 써야 돼요. 3개 정도는 상향, 그다음에 4개 정도는 소신, 3개 정도는 하향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해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전형일이 겹치는 날이 정말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뭐 일요일 날 이대랑 국민대랑 뭐 단대랑 겹치네? 막 이렇게 우울해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날이 합격하기 제일 최적의 날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항상 겹쳤던 날이 내가 갈 수 없는 학생이 합격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겹치는 날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은 더 올라간다. 그래서 우울해할 필요 전혀 없다. 이거는 배치 상담을 하고 내가 시험을 겪다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다 마쳤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돼서 내년에 합격증 학원에 갖고 오면 선물 드리고 하니까 꼭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